사람은 잘해주면 슬슬 무시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하면 바로 예의 차린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당신을 존중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함부로 하고 부탁은 점점 당연해지고 어느 순간 당신의 친절이 무시로 돌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배려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잘해줄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잘해주면 고마워하기보다 점점 더 무례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예의를 차리게 만드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거나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존중받는 방법.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빠르게 당연함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친절에 감동합니다. 와,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다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은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것을 특별함이 아닌 기본값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누군가에게 늦은 밤까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다음엔 내가 꼭 도울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고마워.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해줘.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이 잘해줬는데 왜 당신이 미안해져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당신이 허용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그건 단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설정하지 않은 경계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존중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격이 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배려심 많은 사람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로 예의를 차리게 되는 구체적인 태도와 말 그리고 행동 방식을 하나씩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를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는 신호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착한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몇몇 장면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약해 보이나?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가?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않아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착한 것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힘든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내일도 많은데.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응, 내가 해줄게. 그 순간 상대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은 부탁하면 해주는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되면 고마움보다 기대가 생깁니다. 세 번째가 되면 기대는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면 그 확신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이번엔 안 해줘? 그 순간 당신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미안해져야 하는지, 왜 내가 설명해야 하는지,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나도 힘들어. 맨날 나한테만 부탁하지 마. 왜 나만 그래야 해?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신은 계속 해줬기 때문입니다. 계속 웃으며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건 어렵다. 지금은 안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이것이 바로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흔한 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일부터 해야 해서 어려워. 단순합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는 사람은 점점 더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악이라기보다 인간의 본능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항상 들어주는 사람보다 가끔 거절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거절하는 사람은 이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부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순간, 거절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말의 방식,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지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또 한 번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번엔 좀 나중에.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부탁하게 됩니다. 이번만 부탁할게.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또 해주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밀면 결국 해준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절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설득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갑자기 일을 부탁합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일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해볼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내 일정 때문에 어려워. 여기서 끝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기준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한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감 후 거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의 기분을 지키면서도 당신의 기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한 건 이해해. 그런데 지금은 내 일정 때문에 도와주기 어려워. 어떤가요? 같은 거절인데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입니다. 이건 특히 직장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급하게 일을 부탁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일 오후에는 조금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내 일을 우선한다. 두 번째,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이 균형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 태도와 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당신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지 아니면 예의를 차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신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말보다 먼저 결정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당신의 분위기를 보고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을 할 때 시선이 자주 흔들립니다. 목소리는 조금 작고 끝이 흐려집니다. 그게 가능하면, 괜찮으시면 이런 말이 습관처럼 붙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겁니다. 배려심도 많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밀어붙여도 괜찮은 사람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전달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말끝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잠깐의 침묵을 사용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 한 문장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존중합니다. 그 자신감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을 지나치게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을 할 때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가 말할 때마다 과하게 웃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맞춰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제가 하던 말을 마저 해도 될까요? 이 한 문장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만듭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말보다 훨씬 강하게 전달됩니다. 또 하나, 매우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웃어넘기지 않는 것, 바로 사과하지 않는 것, 바로 수긍하지 않는 것, 대신 잠깐의 침묵을 사용하는 것. 이 짧은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상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괜찮았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대는 스스로 태도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를 만들어내는 침묵의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말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당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절하는 방법, 태도, 표정, 말하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늘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필요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예의 있게 대하길 원한다면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혹시 이런 적은 없었나요? 내가 힘든데도 괜찮은 척 했던 적, 시간이 없는데도 억지로 시간을 냈던 적, 하기 싫은 일을 웃으며 받아들였던 적, 그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무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큰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예의 있게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썼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분명해졌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네.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변화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요구하는 존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로 보여주는 존중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주 큰 변화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끊었을 때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던 말을 마저 해도 될까요? 이 작은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까지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단 한 문장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과 관계,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깊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은 그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대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상도 조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